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코 닿을 때까지 푹 잠들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시러 가야겠다 싶어 거실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거실에는 아무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낮추려 했지만 완전히 숨겨지지 못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분명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온 것뿐인데 제 존재가 대화의 주제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 못 버틴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서서히 아주 조용히 안방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슬리퍼조차 벗었습니다. 문틈에 귀를 가까이 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이번 주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낸다고. 무엇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끝낸다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끝낸다는 건지 혹시 저를?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친절했고 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극진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눈치 못 채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계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치 못 챘다니?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건가요?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남편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혼자서 진행 중이에요. 아들도 모른다고요? 제 아들마저도?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을 혼자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저는 문 앞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오래 못 버틴다. 이번 주 안에 끝낸다. 눈치 못 챘다.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공포 영화를 보는 것보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화가 아니라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미역국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이에요. 많이 드세요.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 국에 혹시 무언가 탔을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도,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도,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좀 피곤하구나. 사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유난히 외출이 잦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면 2시간, 3시간씩 걸렸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제가 물으면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장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친구를 만났다는데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장을 봤다는데 장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갔다는데 약 봉투 하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또 외출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신청서.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또 다른 서류에는 보호자, 이름 김연희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응, 어서 와라. 저는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내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아느냐고.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혼자서 진행 중이에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연희를 의심한다니 나이 들어서 이상해지셨나?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무엇을 끝낸다는 걸까요? 무엇을? 저를? 제 인생을?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며느리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응, 잠이 일찍 깼구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 통화 연결음이 울리자 재빨리 현관 쪽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음식에 정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실 소파에 놓인 며느리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합시다. 시어머님 상황 공유 부탁드려요.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준비물 리스트 보내드렸어요. 확인하세요. 정리한다는 말, 오래 끌지 말라는 말.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를 정리한다는 건가요? 저를 어디론가 보낸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또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은행 좀 들렀다가 올게요. 은행이라고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쉼터 요양병원, 요양병원이라니요. 저는 요양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왜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몰래 제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살펴보니 또 다른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대한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라니? 대체 무슨 일로 법률사무소에 돈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유 원장, 상속, 제가 죽은 후를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려는 건가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집 박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좀 답답해서 나왔어요. 박 아주머니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분이 자주 외출하시던데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그게 보였어요? 네, 이번 주만 해도 매일 나가시더라고요. 큰 가방 들고요. 큰 가방이라니요.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걸까요? 박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요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몰래 요양원 보내는 일이 많대요. 심지어 보험금 노리고 뭐 그런 끔찍한 일도 있다던데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말이에요. 박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요양원, 보험금, 며느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줄 알았는데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그때 최종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전혀 모르세요. 당연히 남편도 모르고요. 최종 결정이라니? 무엇을 결정한다는 걸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네.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사인만 받으면 돼요. 서류의 사인이라니? 제 사인을 받으려는 건가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려는 건가요? 며느리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며느리가 말한 그날은 바로 모레였습니다. 단 이틀
이틀 후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 며느리가 외출하면 저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 며느리는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며느리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며느리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박 아주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어나 겉옷을 걸쳤습니다. 오늘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재빨리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며느리가 타고 내려간 후였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아파트 정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며느리는 빠른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버스가 도착했고 며느리가 탔습니다. 저도 서둘러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며느리는 뒷좌석에 앉았고 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볼 수는 없었지만 거울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낯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40분을 달려 한적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저도 재빨리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건물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하얀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쉼터 요양병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복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함께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 아마도 의사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담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급하신 건가요? 네.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 하세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입원 수속을 밟도록 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인가요?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인가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본인 동의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가족이어도 말씀은 드리셔야죠.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 쪽으로 숨었습니다. 며느리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해 놓고 왜 우는 걸까요? 죄책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연기인가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봤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며느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고 하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이 믿어줄까요? 며느리 편을 들지는 않을까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이나 노크를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거르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짐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왔다면서 연희가 걱정하던데. 며느리가 걱정한다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사람이?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뭐라고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며느리의 통화. 핸드폰에서 본 문자 메시지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요양병원 이체 내역. 그리고 오늘 아침 며느리를 따라가서 본 모든 것. 아들은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겠니?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야.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거실로 좀 나와줄래? 잠시 후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와 아들도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역시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인정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상처받으실까봐 그래서 혼자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같은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고 약속을 자주 잊으시고 가습을 켜놓으신 것도 몇 번이나 잊으셨어요. 아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초기 치매 의심된다고 하셨어요. 빨리 검사받고 치료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어요. 치매라니요. 제가 치매라고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통장에서 나간 돈은 치매 전문 병원 검사 예약금이었어요. 법률사무소는 어머니 의료비 지원 신청하려고 상담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간 요양병원은 며느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 어머니? 안 사돈 말이냐? 네. 저희 어머니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3년 전에요. 어머니께서 요즘 보이시는 증상이 우리 엄마 초기 증상이랑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 치료비를 위해 부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오래 못 버틴다는 말은 제 기억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낸다는 말은 검사 일정을 끝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은 치료비 문제를 정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며느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지난 몇 달간 혼자 얼마나 고민했는지 말해줬습니다. 저의 증상을 처음 눈치챘을 때의 불안함, 병원에 상담받으러 갔을 때의 두려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매일 밤 고민했던 이야기들. 어머니, 제가 정말 겁이 났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실까봐, 제가 나서는 게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혼자서라도 준비해놓고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다 깨셨어요? 응, 일찍 일어났네. 며느리가 웃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똑같은 아침 식사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인지 검사, 뇌 MRI, 혈액 검사.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며느리가 옆에 있어 줬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관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을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훈련이 좋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단 관리도 중요한가요? 며느리는 하나라도 더 알아내려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며느리를 두고 무슨 오해를 한 걸까? 집에 돌아와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릴까 하는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요즘 기록해둔 거예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목록, 어머니 약 복용 시간, 어머니께서 자주 찾으시는 물건들의 위치,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 내용. 며느리는 매일매일 저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도, 제가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며느리는 화내지 않고 조용히 기록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어머니께서 잊으셨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11월 3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며 오셨다. 외로우신 것 같다. 11월 10일 어머니께서 같은 드라마를 2번 보시면서도 처음 보는 것처럼 좋아하셨다. 11월 17일 어머니께서 약 드시는 걸 잊으셨다. 다음부터는 내가 챙겨드려야겠다. 며느리는 제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더라도 며느리가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만나러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봐야지. 우리는 그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오해하며 따라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안사도는 조용한 병실에 홀로 계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며느리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딸, 내 딸은 아직 어린데. 며느리의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미역국 정말 맛있었어요. 며느리는 1시간 넘게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잊어버렸을 때 정말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잊더라도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딸아. 며느리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처음으로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참 좋다. 걷다가 제가 같은 이야기를 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기 꽃 참 예쁘다. 그러게요. 어머니, 정말 예쁘네요. 며느리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 줬습니다. 저녁이면 며느리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썰어요? 며느리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깜빡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내가 벌써 먹었는데. 아니에요. 아직 안 드셨어요. 제가 봤어요. 며느리는 화내지 않고 조용히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곁에 계속 있을게요. 어머니가 저를 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를 기억할 테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너를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다. 며느리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며느리는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진짜 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짜 가족이 있으시지요? 함께하고 있는 진짜 가족에게 댓글로 고마운 마음을 같이 표현해봐요.